네, 오늘 좀 늦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4일 수요일 용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청와대가 이제 드디어 검찰에 대한 감찰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하셨는데 10월 말에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월에 이 입법사항이 아닌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는 검찰개혁안, 시행령으로 이제 발동할 수 있는 검찰개혁안이 이제 발효가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검찰에 대한 감찰이 시작될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과도한 수사에 대한 감찰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 예상대로 불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제 예상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네,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직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어요. 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고 정경심 씨 건은 다 이 법원에 넘어갔습니다만은 지금 뭐 공판 준비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또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질타하지 않았습니까? 보나마나예요. 결과는 조국 전 장관의 경우도 정경심 씨와 엮어서 뭔가 가족 보험재단으로 이제 만들려고 그랬는데 나온 게 마땅히 없으니까 지금 다른 쪽 특히 민정수석 시절에 뭐 유재수 감찰 중단 문제라든지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하명 수사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들어가지고 조국 전 장관을 올가매고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겨냥하는 이 마당까지 비화가 됐습니다. 네. 자, 이 과정에서 수사관인분, 검찰 수사관인분, 백운우 민정비서관 밑에서 일을 했던 청와대 청와대 감찰단원 이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검찰 수사 와중에 말이죠. 이런 맥락을 살펴보게 되면 검찰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수사를 내고 그래서 끝내 한 분의 비극적인 죽음으로써 이 사태가 확대가 된 겁니다. 11월 초에 만약에 감찰에 들어갔다면 검찰의 이런 무리한 수사에는 제동이 걸렸겠죠. 물론 반발은 하겠죠. 가만히 계셨습니다. 가만히 계셨어요. 예. 김호수 법무부 차관도 그렇고 우리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우리 김조원 수석님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검찰한테 밉보이기 싫어서 좀 가만히 계시는 건가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일했던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도 가만히 계신 겁니까? 뭐 하고 계셨어요 그동안? 아니 그 월급 받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몹쓸 짓 못하게 막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를 털 때까지? 그냥 문상만 가면 그만이에요? 문상수석이네 문상수석 민정수석이 아니라 이 사람 참 아주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얼음땡 놀이하고 있었나? 사일런 아웃사이더님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최강욱 비서관이 들이받았다는 소문이 있어요. 저 우리 김조원 형한테. 뭐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에휴 답답합니다. 자 광고 함께하고 오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광고는 다이렉트 보험몰 마이보험체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보험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마이보험체크는 고객의 이익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객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영업의 시작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마이보험체크는 종신보험 포함 장기보험의 평균 보험료가 월 4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비싼 보험이 아니라 고객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보험을 소개하기 때문인데요. 자, 보험에 관한 가장 편안한 상담 검색창에서 한글로 마이보험체크를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
운명을 가를 2020년 총선 공명선거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보수 개신교계를 비롯해서 총선에 개입해가지고 뭐 좀 존재감을 보여주고 싶은 이런 목사님들 저희가 단속하겠습니다. 2020년 총선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 종교 세력의 선거 개입이 우려되지요. 공명선거를 실천하는 한국교회상 구현을 위해서 평화나무가 나섭니다. 네. 그리고 위법 사례를 모아서 고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동참, 동력이 절실합니다. 자, 후원, 회원 여러분 또 애청자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와주시는 방법은 12월 14일 토요일 낮 1시에 저희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에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1시부터 오셔서 식사하시고 점심 식사를 하신 다음에 본행사를 이제 갖게 될 텐데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도 부탁드리고요. 네. 자, 연말 파티예요. 송년 파티입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도울 김용옥 선생님, 그리고 딴지일보 김호준 총수, 그리고 김장훈 씨, 아이고 이렇게 또 저희 신경 써주셔서 와주시기로 했어요. 우리 전재덕 선생님도 또 함께 하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공연, 또 멋진 또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서울에 있어요. 서울 수유동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으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드디어 검찰에 대해서 엄포를 놓았습니다. 검찰이 12월 2일부터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아주 이례적으로 공개 경고를 날렸어요. 이례적이긴 한데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돌아가신 특감반원 관련 해명과 하명 수사가 없었다는 반박 브리핑을 2차례나 하면서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지금 말이죠. 이 사건만 하더라도 진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될 검찰인데요.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검찰입니다. 네. 이 백모 수사관, 돌아가신 분이 백모 수사관 아닙니까? 이분이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하셨는데 이를 기점으로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인 검찰발 보도가 줄줄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S신문 보도에 따르면 돌아가신 분이 유서에다가 휴대전화 초기화시키지 말라는 요청이 담겨 있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 휴대전화 초기화시키지 말라 그랬다면은 내가 청와대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았는데 이 휴대전화에 다 담겨 있다. 그러니까 이 휴대전화가 다 초기화되면 큰일 나니까 초기화하지 말라, 이런 요청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검찰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라는 겁니다. 또 M신문 같은 경우 이 수사관 사망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서초경찰서장이 현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던 이력 때문에 청와대로 수사 내용이 흘러 들어갈 것을 우려해서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는 검찰 관계자 말을 전했는데, 이 M신문은 문화일보입니다. 문화일보. 네. 그 S신문은 아마 세계일보가 아닐까, 이런 판단이 드는데요. 두 보도 모두 검찰에서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제2신문은 뭐 중앙일보죠. 백모 씨의 지인, 돌아가신 분의 지인을 인용해서 최근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 상황을 묻는 연락을 수차례 받았고 지인들에게 괴로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렇게 진실을 왜곡해 달라라는 청와대 측의 직간접적인 요청과 뭐 압박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제2신문, 중앙일보가 보도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말이죠. 이것도 역시 검찰에서 흘러나온 정보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보도가 검찰 발이 맞다면, 그러면은 기자의 검사, 수사관 개별 접촉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죠. 대면 접촉은 말할 것도 없고 유선이나 이메일 접촉 또한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규정 위반이 명백하지만 제재가 어려워요. 왜냐? 이거 뭐 처벌 내용들이 분명치가 않아요. 예. 법무부 훈령은요, 공식적인 공보를 통해 충분히 보장해주고 있지만은 공식 공보 조항에 대한 사문화 조짐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지금 법무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방식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또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했군요.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예. 우리 민구리 여신님, 연예인 90% 이상 아이폰 쓰는 이유가 다 있죠. 그래요. 감찰이 쉽지 않으니까 말이죠. 네. 또 그 해킹이 쉽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 폰을 가져가서 비밀번호로 풀지 않는 이상은 무슨 톡을 했는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특히 아이폰을 쓰는 사람끼리 하는 아이메시지로 한다면은 둘 다 비밀번호를 잠금한 상태라면은 서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아이폰의 경쟁력이죠. 그거 하나 때문에 녹음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기능을 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찾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비밀번호 풀려고 계속 풀어보세요. 그러면 10분 뒤에 하세요. 60분 뒤에 하세요. 틀리면 뭐 1시간 뒤에 하세요. 며칠 뒤에 하세요. 잃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옛날 휴대폰 한번 열려고 했는데 비밀번호를 까먹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폰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애플 본사 가서 압수수색해도요, 알 수가 없어. 다 기계어로 돼 있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찬밤님 10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이도 아이폰 쓰냐고요? 그럼요. 아이폰 쓰죠. 아이폰 씁니다. 네. 김용민이도 아이폰 써요. 예. 자, 그나저나 어제 MBC PD 수첩 보셨어요? 정말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꼭 시청하십시오. 그거 시청하고도 신문 기사 못 믿습니다. 이 검찰과 언론은 기본적으로 한편이에요. 검찰이 지금 수사 기소 독점, 네. 이 권한을 놓기 싫어가지고 지금 저렇게 지랄 발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도 지금 검찰과 한편을 먹는 이유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또 이 국민들의 검찰 개혁 요구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검찰이 개혁되면 언론도 당연히 개혁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들의 독점적 지휘권을 많이 상실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검찰과 언론은 한 편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방송을 쭉 보면서 마지막 섹션 있죠. 이제 PD 수첩이 한 5개로 잘려서 나왔는데, 5번째 편을 제가 보고 정말 아이고, 이제 이게 백일화에 드러나는구나. 검찰 출입 기자단 감시와 견제 역할 제대로 하고 있나. 제목은 참 고상합니다. 그런데 봤더니 검사들하고 기자들 사이가 아주 부당하게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검사가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또 혜택을 입었단 말이에요. 기자가 또 검찰을 상대로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요청을 합니다. 사주에 관련한 뭐 비리를 무마해 달라라든지 그 회사 내부의 사람들 관련한 비위 좀 못 본 척 해달라, 이런 요청도 스스럼 없이 하고 검찰은 또 그걸 받아줍니다. 아니,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그 말이 완전히 형해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반헌법, 반법률적인 그런 행위 아니에요. 검사와 기자 사이에 이런 거래가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 언론들, 이 썩어 빠진 언론들이 말이죠. 출입 기자 제도 이런 것들을 계속 온전시키면서 자기들의 기득권, 그 아성을 쌓아가고 있는데, 출입 기자 제도 정말 심각하네요. 제가 사실 이 기자 생활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직함은 좀 단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출입 기자 제도 같은 것에 대한 문제 인식이 그렇게 깊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PD 수첩 보면서 알게 됐는데, 예전에 그 변상욱 기자, 지금 YTN 앵커로 일하시는 변상욱 기자가 저희 관훈 라이트 클럽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980년 CBS가 전두환에 의해서 보도 기능을 상실당했습니다.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7년 만에 그 기능을 회복했고요. 그런데 뉴스 허용만으로는 안 됐습니다. 주요 공기관을 출입을 해야 거기서 나오는 자료 혹은 상황 이런 것들을 보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입기자 등록을 해야 돼요. 뉴스를 하려면. 그런데 이제 CBS? 아니 그 CBS가 아직도 살아있었나? 다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변상욱 기자가 이관청 저기관 다니면서 뻗치기도 하고 식사하기도 하고 심지어 바둑을 같이 더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기자단 간사를 설득했고 끝내 CBS 출입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CBS 기자들은 변상욱 선배한테 고마워해야 됩니다.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하셔서 출입처를 뚫었어요. 변상욱 기자가. 1980년대에도 아니 그 이전부터 특권적 출입 기자 제도 혁파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실 검찰 개혁만큼이나 이건 사실 혁파되기 검찰 개혁만큼이나 어려운 것이죠. 노종면 YTN 보도국장 후보도 결국 이 관행 바꾸겠다고 했다가 낙마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말이죠, 여러분 지금 만인이 기자인 시대 아닙니까? 만인이 기자인 시대예요. 모든 시민이 기자일 수 있는 이 시대에 누구에게나 보장된 것은 바로 질문할 권리입니다. 그걸 독점하겠다는 출입 기자들, 이들은 바로 열린 사회의 적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참. 검찰 출입 기자 5년 동안 한 명도 추가가 안 됐다고 하는데 와이후님. 그러니까 사실 검찰로서도 출입 기자가 많아지는 걸 바라지 않겠죠. 귀찮기도 하고 또 챙겨줘야 될 기자들도 많고. 그런데 또 기자들로서는 아니 경쟁사가 많이 들어오면 자기들한테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응? 정보를 공유하는 자들이 많아지면은 자기들의 영향력에 파이가 줄어드는데 똑같은 새끼들끼리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권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직 특감반원이었던 수사관 사망 경위에 의문이 없도록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검찰 수사팀의 강압적 수사가 있었는지 특별 감찰을 실시해서 규명할 것을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네, 이런 이유로 해서 여권에서는 이르면 주말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법무부 장관 인사를 주목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한 의원은 판사 출신의 정치 경험이 많은 추미애 의원 낙점 배경에는 정통 복서가 아니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또 관료들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참 돌고 돌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노무현 대통령 정부 초기에 사실은 추미애 의원이 노무현 탄생의 핵심 주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왜 돼지 저금통이 있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선거운동에 보태시라고 시민들이 모아준 돼지 저금통. 그거 갖고 또 나중에 검찰이 이건 범죄다라고 또 엮으려고 했었죠. 그때 이제 추미애 의원이 돼지 엄마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돼지 저금통의 엄마. 네.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정권 초기에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될 줄 알았는데 강금실 변호사가 됐어요.
이걸 두고 뭐 굉장히 좀 에, 추미애 의원이 섭섭해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아니면 뭐 섭섭했다기보다는 뭐 자리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 뭔가 오해가 발생한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경민님, 이번에도 추미애 의원 또 탈탈 털까요? 이런 질문하기 굉장히 중요한 질문하셨어요.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미애 의원이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지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조국 전 장관은 달리 만약에 자기한테 공격한다, 이 누님은 가만히 있을 누님이 아닙니다. 탈탈 털면 털리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 잘못 건드리면 아주 가평 잣대는 수가 있습니다. 예? 가평 잣대는 수가 있어요. 날 털어, 날 털어, 뭐 그땐 깡패가 되는 거야. 괜히 추미애 의원이 아닙니다. 정말 아주 작살날 거예요. 예. 아, 정말 제대로 털릴 겁니다. 예. 아주 진짜 상대 만났어요. 이렇게 되면은 뭐 추미애 의원이 그 여당 대표까지 했는데, 이건 장관은 좀 그렇지 않냐? 아이, 천만의 말씀. 뭐 장관에 뭐 서열이 있습니까? 뭐 있긴 있습니다. 뭐 행정적으로. 나 그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대통령 권력보다 못하지만은 국무총리를 등갈 그런 정치적 이 주목도가 있는 자리예요. 네. 추미애 의원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똑같이 했다가는, 예. 이미 우리가 두 눈으로 똑바로 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잖아요. 조국 장관 털 때는 사실 윤석열이 그래도 사람이, 뭐 그래도 정도를 지키겠지, 이런 기대가 있는데 지금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덤벼봐. 그냥 아주 아작이 나는 거지.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이 깡패들한테는요, 뭐 따로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깡패들에 대해서는 협상을 하면 안 돼요. 예. 봐주면 안 돼요. 네. 가만히 있자.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정말입니까? 이거 실화입니까? 허허, 그래요? 잠깐만. 기사를 좀 검색해 봐야겠네. 청와대 압수수색? 허허, 이게 뭐야? 서울 동부지검이 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청와대 감찰무마 하명 수사 관련 논란이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을 맞아서 일파만파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거 나온 지 한 14분밖에 안 되는 기사네요? 청와대 압수수색? 와, 서울경제신문 단독 보도인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압수수색. 여러분, 저는요, 이걸 어떻게 보냐면요, 서울 동부지검이 쉽게 얘기해서 한동훈 휘하입니다. 한동훈 휘하예요. 대검 반부패부장 휘하입니다. 어제 한동훈이 저 피지수첩에 거론됐어요. 기자들하고 피의 사실 공표건으로, 물론 이제 12월 1일 그 이전의 일이긴 합니다만은, 피의 사실 공표건으로 서로 거래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실명, 얼굴이 드러났어요. 이 한동훈 씨가 아주 대단한 그 집착, 이게 뭐 좋은 의미의 집착이면 뭐 한 번 물면 끝까지 놓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미덕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확정 편향에 의해서 물고 놓지 않는다. 이러면은 뭐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어, 정신 상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지금 청와대에 대해서 압수수색 하시겠다. 야, 이거 정말 엄청난 뉴스인데요. 오늘 모든 뉴스를 다 삼킬 것 같습니다. 한동훈 씨, 저보다 한 살인가 많은데 말이죠. 네. 아이고야, 이 양반 정말 대단한 양반이네.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응? 제가 드리는 말이 그래서 이거예요.
애초부터 감찰 카드를 꺼냈든지 정당한 검찰 인사권을 통해서 한동훈을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을 배제시키긴 쉽지 않아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한동훈을 어디 뭐 대통령이 인사했습니까? 윤석열이 인사했지. 그래, 우리 김보민님 말씀처럼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그렇지, 자기 이름이 거론되고 뭐 피의사실 공표로 기자들하고 거래한, 실제로 그런 소문 많았습니다. 검찰 주변에서 한동훈이 기자들 관리 참 잘한다, 기가 막히게 잘한다, 이런 소문이 아주 번졌거든요. 어제 드디어 PD수첩에서 거론이 됐어요. 근데 이 아침에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이 기사가 나왔네요. 압수수색을 받지 않으면은 이거는 박근혜 정권도 압수수색 못하게 한 거 아니에요.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똑같다, 이런 논리를 또 만들려고 하는. 네, 이렇게 되면 이슈를 다 덮는 거 아닙니까? 참 무서운 분입니다. 반부패 부장님, 우리. 그러니까 청와대는 말이죠, 욕 좀 먹는다고 가만히 방치하면 안 됩니다.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조원 민정수석님, 당신 본진까지 지금 털렸어요. 쪽팔린 줄 알아야지.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본진이 털렸어. 본진이, 대통령 계시는 곳이 지금 털렸다니까? 뭐 좀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기가 막히네 이 진짜.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야, 근데 참 법원도 웃긴 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다 받아줘요. 다 받아줍니다. 에? 법원과 지금 검찰이 짝짝꿍을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뭐 패스트 트랙 관련한 수사 지금 멈춰선 상태죠. 자유한국당에다가 잘해봐, 잘 막아봐, 이런 메시지가 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잘 못 막으면 그때부터 이제 수사 들어가는데, 수사 들어가도 뭐 여하간 법원하고 짬짬이를 해가지고 있는 죄를 많이 줄여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네. 결국 이제 총선이 관건이에요. 총선에서 확실하게 국민들이 이 검찰을 비호하는 세력, 또 검찰이 두둔하는 세력, 이런 세력에 대해서 확실한 심판의 표를 던진다면은 이거 멈춰 세울 수 있지만은, 이두저도 아니게 됐다, 그러면 그 순간 이제 바로 검찰을 두둔하는 세력들이 연전연승하는 검찰의 기소장난이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우리 한동훈 검사님 무서운 분이네. 존나 무서운 분이네요. 씨발, 이렇게 무서운 분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 김조원 민정수석님, 그거 어떻게 다음에 또 누군가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면 그때 가서 또 문상하시려고? 문상만 하시게? 또 저 장영진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뭐 본인은 썩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자기가 뭐 그렇게 일을 엉망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인자하고 인격적이고 품격 있고, 그것도 중요한데, 이 상대가 칼 들고 달려들면은 그때는 또 싸워 주셔야 되는 게 또 마땅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이제 검찰만이 아니죠. 깡패국가 미국도 지금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국제 협약을 제일 안 지키고 세계 평화를 자주 위협하는 불량 국가는 어디인가? 단연코 미국과 일본이다. 1987년 미국과 소련은 핵탄두 장착용 중단거리 미사일을 폐기하고자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체결했으나, 트럼프는 올 2월 탈퇴의 뜻을 밝혔고 푸틴도 맞대응을 했다. 이는 실제 조약 파기로 이어져서 핵무기 경쟁이 냉전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트럼프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미국 이익에 반한다면서 2017년 탈퇴를 선언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려고 전 세계가 마련한 약속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1위인 미국이 깬 것이다. 미국과 소련이 맺은 핵탄두 장착용 중단거리 미사일을 폐기하고자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체결했는데 트럼프가 탈퇴할 뜻을 밝혔어요. 당연히 푸틴도 맞대응하지요. 실제로 이로써 핵무기 경쟁이 냉전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미국이 지금 북한 보고 핵을 포기하라고 하고 있어요. 지들은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뭐야 이게 도대체. 또 게다가 전 세계 환경을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 트럼프가 탈퇴했습니다. 미국 이익에 반한다면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국가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약속 파기, 힘을 믿고 약속을 파기하는 역사는 뿌리가 깊어요. 하워드 진이 쓴 미국 민중사를 보면은 미국 정부는 인디언과 400건이나 조약을 맺고 서명했지만 단 한 건도 지키지 않았어요. 해마다 수만 명이 살상되는 지뢰를 제거하는 협정에 100여 개국이 서명했는데 미국은 하지 않았어요. 국제 적십자에서 집속탄 사용 중지를 호소했지만 미국은 거부했어요. 집속탄은 수천 개 알갱이 탄이 쏟아져 인명을 살상하는 무기로 미국은 베트남전과 걸프전에서 이를 사용했었고요. 1999년 로마에서 열린 유엔 회의에서 미국은 상설 국제전범재판소 설립에 반대했어요. 왜냐? 자기 나라 군 지도자들이 법정에 설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이봉수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교수님이 쓰신 경향신문 칼럼 깡패 국가들에게 가면이 맞서라. 자주 국방이 군비 증강으로 나아가서도 안 된다. 문재인 정부 국방 예산은 무기 구입을 강요하는 미국 탓도 있지만 집권 2년 반 만에 10조 원이나 증가했다. 폴 케네디는 모든 전쟁의 승자는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였으며 군사적으로 가분수인 나라는 패배했다. 군사적으로 가분수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5대양 6대주의 함대와 군대를 전개해 놓고 남북한은 군비 경쟁의 질곡에 빠져 있고, 이럴 때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한반도만이라도 군비 감축에 바탕을 둔 평화 정착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이봉수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네, 김성수님 말씀처럼 너무 착한 척하면 호구로 봅니다. 국제 질서가 그렇고 정치 사회적 환경이 그렇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속으로 낙담했던 건 뭐냐면, 아이고 이제 이분은 헬게이트 문이 열렸구나. 혹시나 자기가 그만두면은 이런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에 대한 이런 검찰의 모진 행태가 멈춰서겠지라고 기대하셨다면은 이건 정말 오산입니다. 등 뒤를 보이는 거예요. 등 뒤를 보이는 거죠. 그러면 나 비수 꽂아라, 이건 거예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이런 검찰의 도발. 10월 말에 그만두신 조국 법무부 장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요. 제가 그 추미애 의원이 만약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검찰이 똑같이 나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정치는 싸우는 겁니다. 투쟁하는 거예요. 예. 김조원 민정수석님, 그만두세요. 오늘로 그만두셔야 될 것 같네. 보니까 능력이 안 되면 그만둬야 됩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김용민이도 능력이 안 되니까 국회의원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한번 떨어졌지만 제가 한번 잘 계기고 4년 후에 새로 도전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누가 장담합니까? 예? 그렇잖아요. 저 아주 적은 표수로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기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다. 괜히 한석 차지했다가 국민들한테 누만 끼치겠다라고 판단해서 정치 그만뒀습니다.
본인의 깜냥이 안 되면 그만두셔야지. 김조원 민정수석님. 이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저는 깡패 국가들에게 가면이 맞서라는 말씀에 더해서 깡패들한테 가면이 맞서라.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게 너무 안 좋은 신호입니다. 총선에서는 너무 염려가 돼요.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검찰은 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행정부의 외청입니다. 옛날에 이자들은 청와대만 바라보던 해바라기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외청입니까? 지금 청와대 머리 위에 있습니다. 청와대를 우리가 심판할 수 있다 이러고 있어요. 대통령이 약하면 지지자 이탈 정도가 아니라 중도층이 이탈합니다. 이 점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중도층이 이탈하면 총선에서 국민들은 누구를 뽑냐면은 힘 있는 지도자를 뽑아요. 맥락도 없이 내용도 없이. 황운하 청장 한번 보십시오. 지금 대차게 싸우잖아요. 그리고 검찰에게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고래고기건, 고래고기건을 갖고 막 지금 검찰하고 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황운하 이 사람을 청와대 민정수석 세우면 안 됩니까? 책을 냅니다. 책 제목이 이거예요.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여러분,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이게 지금 가장 검찰의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예,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거예요.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이 책이 지금 나왔어요. 이거 보세요, 표정도. 와, 이건 검찰을 야리면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예. 와, 그래요. 이런 결기가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폐기 한번 보세요. 네, 우리 김조원 수석, 이제 그만하실 때가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많이 내려오시고요. 능력이 안 되면 그만둬야지. 저런 폐기가 필요하다. 디킴님 말씀하셨어요. 황운하 민정수석. 어차피 내년에 총선 출마도 못해요. 이 양반. 검찰이 출마 못하게 막았거든요. 네. 황운하라는 물건을 이 난국에 만나네요. 네. 자, 첫 번째 섹션이었습니다.